학생은요? 저도 또한 단순 암기식 교육이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런 암기식 교육은 학생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그냥 대학교를 위한 시험의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그냥 암기를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줄 세우기식 교육 제도라고 해서 이것 또한 그냥 시험의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그냥 인성과 인재 양성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학생들을 그냥 교육을 대인만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의 본질을 그냥 가로막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저는 이런 교육 제도가 미래 사회에서는 꼭 없어져야 할 교육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오지연 학생은요? 네, 사실은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딱 인성교육이라고 딱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 싶은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네. 보통 학교에서 교육하면은 그냥 계속 수업 듣고 뭐 가끔씩 동아리 하고 가끔씩 체육하고 그냥 계속 자습하고 약간 그런 것만 떠올리게 돼서 약간 인성교육을 뭔가 활성화시키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활성화가 잘 되지 않은 것 같다. 네. 우리 남양훈 학생은요? 흔히 학종에서는 인성을 평가할 때 봉사 시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봉사 시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과정이 중요하냐, 목적이 중요하냐라는 해묵은 논쟁을 또 가져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입시를 가르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인성을 평가할 때는 봉사 시간을 보니까 봉사를 많이 해둬라, 일정 시간 이상을 해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봉사 시간을 가지고는 인성을 평가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그 이외에도 사실 인성을 직접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양훈 학생은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 교과목 중에는 사실 그런 과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그분께서 직접 PPT를 가지고 네. 수업을 해주신다든지 그런다면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그런 정말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성, 그리고 또 하나가 창의성이잖아요. 창의성을 갖고 있는 게 기계와는 다른 우리 인간의 점인데, 그렇다면은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해주는 게, 학교 측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조정훈 학생? 지금의 학교 수업 방식은 선생님께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다 보면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는 창의력을 키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교사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과 교사의 상호 소통적인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수업이라고 해서 학생들끼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모자란 부분을 선생님이 보충해주는 이런 식의 교육이라면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채림 학생은요? 저는 토론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프로와 학교 대회를 준비하면서 같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 지식 조사를 풍부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런 토론을 많이 해볼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한 것처럼 단일적으로 한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여러 과목을 융합하여 공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네. 요태는 학생 정말 토론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 같아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재현 학생? 네, 저는 일본을 예시로 들고 싶은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동아리 격인 부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본의 학생들은 이제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고 그 남는 시간 동안에 부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본 학교의 부활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케일도 엄청 크고 학생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게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축제 같은 걸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 되게 한국의 축제와 되게 느낌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뭔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그런 부활동처럼 약간 동아리를 더 많이 늘려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활동할 수 있는 부활동이 늘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양훈 학생은요? 네, 저도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학교에서 토론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때인가 학종에 대해 관련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외부 기관에서 전문가가 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는 제가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를 갖고 받아들였는데 제가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그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려준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딱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회 할 때 항상 주체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토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토론 준비하면서도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은 이제 세상에 한 번 더 4차 혁명이 이제 정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수십만 개의 또 직업이 사라지고 그만큼의 직업이 또 새로 생길 텐데 우리 친구들은 2030년이 되면 대략 나이가 한 35에서 4살쯤 될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 궁금해요. 우리 조정훈 학생은 2030년에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굉장히 어렸을 적부터 의사가 꿈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신경외과 의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인공지능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제 판단으로는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신하고 더 이상 추가적인 의사 수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뇌인지과학자인데요. 뇌인지과학이라고 하면 현재로서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을 지켜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제가 뇌인지과학자가 되어서 모두가 우려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이렇게 구분짓고 보호막을 형성하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오,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의 주인공 같은. 멋진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세균 같은 어떤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라 인간이 해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자가 되겠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노채림 학생은 30살에 나는 35에 나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네, 저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통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문화예술 작품으로 기획하는 문화예술 기획자가 되고 싶은데요. 네. 제가 기획한 작품을 사람들이 이제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그들과 이제 감정적 소통을 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2030년에 문화예술을 기획할 때 분명히 새로운 기술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예술을 더 공연을 더 이렇게 지금의 문화예술 작품은 동적인 작품을 보기는 적잖아요. 뭐 그냥 예술 작품이라 하면 뭐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시나 소설 같은 것에 대한 그런 걸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2030년의 문화예술 작품은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하여 그것들이 직접 이제 설명해주고 그들과 함께 체험해가는 동적인 문화예술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계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 남양훈 기대가 학생은 되네요. 2030년에 나는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저는 2학년 때 올라와서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참 많은 재미를 느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그중에서 특히 유전에 관해서 큰 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30년에 아이언맨 슈트처럼 슈트를 입지 않더라도 아이언맨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거나 안경을 쓰지 않더라도 안경을 쓴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소위 슈퍼인간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볼 것입니다. 만들어주세요. 이거 불편해 죽겠어요. 이거 쓰고 다니는 거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흘러내리고. 자, 우재훈 학생.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서 네. 저는 꿈이 언어학 교수인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그렇게 제가 그 시대에서 교수가 된다면 아마도 미래에는 로봇들이랑 같이 논문 쓰고 같이 토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새로 생겨날 직업들도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텐데 어떤 직업들이 지금도 많이 생겨났잖아요. 네.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까요? 제 상상으로는 이제 로봇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국이 생길 것 같아요. 로봇 관리국. 네, 그런 약간 센터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거기에서 이제 일하시는 그런 직원들이나 아니면 그 관리국장 막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직업들 생겨날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저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장치들을 만들거나 관리하는 직업들이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는 기계들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과학자라던가 그런 융합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노철임 양. 미래에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까요? 네, 저도 앞서 남양훈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배치 담당자나 인공지능을 제어하는 직업이 생겨나고 큰 효용 가치를 생길 거라 보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직 인공지능과 로봇이 하기 힘들어하는 감정과 관계에 관한 직업도 완벽하게 대체되기 전까지는 큰 인기를 끌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조정훈 학생. 제가 아까 의사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들이 사라지는 반면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진단하려면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의사가 사라지는 반면에 사람들의 뭐 질병들을 연구하고 판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인공지능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가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방향과 또 방법까지 우리 학생들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드디어 대망의 2017년이 왔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이제 고3이 되는데요. 아유, 정말 수고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바라는 올해 학교에 바라는 우리 교육 방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요. 우리 조정훈 학생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 저는 아까 노채림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융합 수업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방과 후 수업의 형태로 일부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든 교육 과정이 이렇게 융합 수업처럼 통합된 교육 과정을 취한다면 네. 모든 학생들이 좀 더 발전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사회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노채림 학생은요? 네,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학업 성취도 부분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지만 세계 100위권 대학에는 한 개도 들지 못한 것을 보면서 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느꼈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닌 학생들의 협동심, 리더십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을 이제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학생들이 같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기술을 개발하고 상대팀과 협동하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내는 좋은 결과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네. 우리 오재현 학생은요? 네, 저는 학교 교육에서 좀 수행평가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수행평가가 이제 각 교과별로 다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할 일도 너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공부는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수행평가가 좀 줄어들게 되면 학생들이 뭔가 학교 생활하는데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공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남영 남영 학생. 학생. 정말 희망사항이지만 네. 인문계에서 과학 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듯이 선택 과목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는 과목은 어떨까요? 정말로 어떤 여행지에 가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자신을 위한 위안을 위한 여행이라면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또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소감 어떠세요?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솔직히 깊게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래 사회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생각해보고 이런 다양한 친구들의 관점을 들으면서 더 이제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정은 학생은요? 저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세계를 대상으로 뛰어들었을 때 경쟁력을 가지려면 하루라도 빨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그런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미래를 생각을 하면은 보통 저의 미래를 생각을 했지, 이렇게 사회 전체적인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제가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성적으로 이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 대신에, 이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사회 전반적인 그런 인류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남영은 학생은요? 네,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조사하면서 아직 제 생각이 제 1차 산업혁명 혹은 2차 산업혁명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학교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시간 함께하면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역이 될 학생들만 있다면 문제없다. 발전적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나요? 저도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다가오는 그 4차 산업혁명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내 학생들의 생각만 모아도 이렇게 알차게 대비만 해도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잘 맞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교육 정책은 좀 더디게 바뀌더라도 어떤 사회가 오더라도 필요한 재능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메타인지. 이러한 재능들은 사실 지금 현장에서 수업을 좀 개선하고 동아리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한다면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이 바뀌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신 우리 학생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올해 꼭 목표 이루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약속된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